안녕하십니까, 바라시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다이빙 도중 낙하산이 고장나 그대로 추락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자신의 사고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여자 빅토리아 실리 해리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15년 4월 5일 일요일 영국 남부 월트셔주 이른 아침 44세 빅토리아 실리 해리스가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네더라번 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빅토리아가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화창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날 11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비행장에 모였습니다. 당시 빅토리아는 무려 2654번이나 스카이다이빙을 한 노련한 스카이다이버이자 스카이다이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스카이다이빙을 거의 1년간 쉬다가 이날 1년 만에 다시 비행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과 육아 때문에 스카이다이빙을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 에밀의 제안으로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에밀은 5주 된 아들과 3살짜리 딸은 자신이 돌보고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점프를 하고 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 에밀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카이다이빙을 다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가 남편 덕분에 힘들게 자리에 나왔는데 하필 이날따라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궂은 날씨 때문에 오전 비행은 취소되었고 빅토리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스카이다이빙이 취소될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 에밀에게 문자를 보내 점프하기엔 날씨가 너무 안 좋다고 말하며 아마 오늘은 뛰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 에밀은 아내에게 곧 날씨가 좋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꼭 오늘 다이빙을 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답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도 날씨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높은 상공으로 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이버들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 몇 초 안에 낙하산을 펼치는 적어도 점프인 후뱀합이라는 점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후뱀합을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자 오늘 날씨 때문에 점프를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빅토리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하였고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점프하기 위해 비행기에 승선하였습니다. 이날 궂은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1년 만에 다시 복귀하여 떨렸던 것이었는지 이상하게도 빅토리아는 평소와 다르게 무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이날따라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빅토리아는 1158m 상공에서 12명의 동료 중 마지막으로 점프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팔을 벌려 중심을 잡고 즉시 낙하산을 펼치기 위해 레버를 잡아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이 꼬였는지 빅토리아의 낙하산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다이버 빅토리아는 침착하게 선을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선을 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빅토리아는 메인 낙하산을 그녀의 몸에서 제거하고 비상용 낙하산을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비상용 낙하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빅토리아는 낙하산을 펼치지 못하고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지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추락하는 도중 의식을 잃고 기절하였고 그대로 솔즈베리 평원의 들판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빅토리아는 얼마 전 농부가 부드럽게 갓 쟁기질하여 푹신해진 들판으로 떨어졌는데 이곳에 떨어진 것이 그녀의 목숨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지 못한 빅토리아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자 먼저 착지하여 그녀를 기다리던 동료들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생존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신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들판에 누워 눈을 뜨고 동료들을 바라보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그들에게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동료들은 즉시 앰뷸런스를 불러 빅토리아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당시 빅토리아는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지고 폐를 심하게 다쳤으며 골반에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빅토리아는 이날 저녁에 의식을 찾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빅토리아 옆에 남편 에밀이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1000m가 넘는 상공에서 그대로 자유낙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처럼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8일 빅토리아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남편 에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온 남편 에밀은 이날 아침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에밀은 출근하자마자 직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빅토리아는 충격에 빠져 경찰서에 전화하여 남편을 왜 체포했냐고 항의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빅토리아의 집에 방문하여 남편이 체포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경찰은 남편 에밀이 아내 빅토리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빅토리아 실리에르스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고 16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에 입문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물리치료 장교로 22세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다가 4년 후 그녀와 같은 군인 출신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09년 3월, 빅토리아는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에밀이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에밀은 2006년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하였고 영국 육군에 입대하여 교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밀도 빅토리아처럼 이혼을 한 돌싱남이었는데, 빅토리아는 비슷한 상처가 있는 에밀의 부상을 치료하면서 그와 가까워졌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2011년 에밀과 빅토리아는 함께 남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에밀은 빅토리아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에밀의 청혼에 감동하여 그에게 키스하였고 2011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밀과 빅토리아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빅토리아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에밀은 빅토리아가 출산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에밀은 아내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왔으며 저녁 시간이 되면 누군가와 오랫동안 웃으면서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를 주궁하였으나 에밀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우부증이 심한 것 같다며 그녀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빅토리아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그녀도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빅토리아는 먼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는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그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물증이 없었을 뿐 심증만으론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에밀은 빅토리아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성인 만남 사이트에서 여성들과 은밀한 만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에밀은 이혼한 전처와도 몰래 만났고 주기적으로 업소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밀의 일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는 아내 빅토리아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턴 더욱더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아내 빅토리아가 혼자서 임신한 상태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동안 에밀은 아내에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밀은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데이트 앱 틴더를 통해 알게 된 36세 여성 스테파니와 오스트리아로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테파니는 에밀에게 빨리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하며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에밀을 압박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에밀은 스테파니에게 얼마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곧 헤어질 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에밀은 여자친구에게 아내 빅토리아의 뱃속에 있는 둘째 아이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곧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테파니는 에밀이 정말로 이혼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후 그녀는 좀 전보다 대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스테파니는 에밀이 머무는 군막사로 직접 찾아와 그와 함께 생활하였고 에밀과 발렌타인데이도 함께 보내며 그와 함께 댄스 수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4일 드디어 빅토리아가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에밀은 빅토리아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가짜 DNA 검사 결과지를 스테파니에게 보여주며 곧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은 진심으로 여자친구 스테파니를 사랑하였고 자신을 기다리는 스테파니를 위해 빅토리아를 없애야만 했습니다. 에밀은 빅토리아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최대한 가입하고 아내를 제거하고 받은 보험금으로 스테파니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였습니다. 빅토리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일주일 전 에밀은 저녁 늦은 시간에 아내 몰래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 집에는 빅토리아와 5주 된 아들과 3살짜리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밖으로 나오면서 아내에게 내일 아침 출근길이 막힐 것 같아 오늘 저녁 군막사에 가서 그곳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빅토리아는 부엌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창문을 연 뒤 부엌으로 가 가스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에밀에게 연락하여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에밀은 아내에게 가스레인지를 켜보고 잘 작동한지 확인해 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남편의 말대로 가스레인지를 켜보지 않았는데 이때만약 가스레인지를 작동했다면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에밀은 곧 아내를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에밀은 아내에게 이번 주 주말에 오랜만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가라고 제안하였고 그동안 아이들은 자신이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을 차갑게만 대했던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2015년 4월 4일 토요일, 빅토리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바로 하루 전 아내가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기 위해 비행장에 있는 동안 남편 에밀은 아내 몰래 그녀의 사물함에서 낙하산을 꺼내 화장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에밀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낙하산의 안정장치를 망가뜨렸고 보조 낙하산의 주요 부품들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밀은 낙하산을 다시 원래대로 접은 다음 재빨리 낙하산을 빅토리아의 사물함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는 고장난 낙하산을 메고 스카이다이빙을 하였고 1158m 상공에서 그대로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정말 기적적으로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았고 당시 그녀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동하여 빅토리아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바야다. 그는 당시 육군 낙하산 협회의 소속 교관이었습니다. 마크는 빅토리아의 추락에 가장 먼저 의문을 품었고 제일 먼저 경찰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마크의 의심은 빅토리아가 땅에 떨어진 후 그녀가 들것에 실려 나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크는 빅토리아의 낙하산을 살펴보았는데 낙하산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낙하산을 파손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크는 낙하산 어디에서도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누군가가 고의로 낙하산을 훼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마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크가 동료의 사고로 너무 흥분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이 빅토리아의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친구는 경찰에게 에밀이 평소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빅토리아와 이혼하고 내연녀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경찰은 영국 낙하산 협회로부터 빅토리아의 낙하산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낙하산이 조작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항상 다이버들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에 낙하산 장비를 검사받고 올 클리어를 받아야 다이빙을 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당시 빅토리아의 장비를 검사한 사람은 남편 에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에밀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좀 더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빅토리아의 친구의 진술대로 에밀의 불륜과 외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은 빅토리아와 결혼할 당시부터 22,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3,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빅토리아는 에밀과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빚을 갚으라고 19,000파운드를 그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결혼 이후 아내 몰래 그녀의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빼내어 그 돈을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2015년 4월 28일 결국 경찰은 빅토리아를 데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에밀을 직장에서 체포하였고 경찰서로 그를 연행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에밀은 경찰에게 자신의 불륜과 재정 문제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빅토리아의 낙하산을 망가뜨린 것도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6시간 동안 경찰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자백을 하는 에밀의 태도는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기까지 했으며 전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사 내내 경찰에게 빅토리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여자친구 스테파니를 위해 그녀를 제거해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그를 취조한 경찰은 에밀에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자아도취자의 모든 특징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아내 빅토리아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아내는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하였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빅토리아에게 혹시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일주일 전 갑자기 부엌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빅토리아가 경찰에게 찢어진 가스 밸브를 보여주자마자 경찰은 가스 노출이 남편 에밀이 계획한 또 다른 살인미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조사 결과 가스 밸브가 찢어진 자국이 에밀이 소유한 팬츠의 모양과 일치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스 밸브 주변에서 당시 에밀이 밸브를 찢으면서 실수로 손을 다쳐 발생한 피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에밀이 계획한 범죄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빅토리아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녀는 점점 정신을 차리고 낙하산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가 낙하를 한 2015년 4월 5일 전까지 영국에서 10년 동안 약 230만 번의 스카이다이빙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비 낙하산을 펼쳐야 했던 경우는 2,900건이었고 예비 낙하산도 고장나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스카이다이빙 전문가인 빅토리아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분노에 휩싸였고 빅토리아는 남편 에밀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여자친구 스테파니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남편 에밀은 아내 빅토리아에 대한 살인미수로 정식 기소되었고 2018년 4월 드디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에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에밀은 갑자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당시 빅토리아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가 목숨을 끊기 위해 낙하산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에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5월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에밀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빅토리아는 아직도 연민이 남아서였는지 감옥에 수감된 에밀을 보기 위해 수시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에밀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계속해서 빅토리아에게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에밀은 아내에게 더 자주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전화와 편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아내 빅토리아는 자신을 2번이나 죽이려 했고 심지어 딸과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빅토리아는 감옥에 있는 에밀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었고 이후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빅토리아가 2018년 12월에 제출한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